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영상처리 연구실의 박천덕 조교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콜앱을 사용을 해보고 그 콜앱에서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들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실습을 시작을 할 거고요. 머신러닝 중에서 선형 회귀를 이용한 머신러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워밍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교사학습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학습 중에서도 선형 모델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선형 모델의 원리를 간단하게 보고, 제가 토이 샘플을 이용해서 아주 쉬운 샘플로 선형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실제 데이터셋을 제가 이제 드릴 건데요.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선형 모델을 학습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교사학습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이제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샘플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쌍으로 존재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쌍으로 된 데이터 샘플을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매핑하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함수를 통해 이제 변환을 하는데, 이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의 종류인데요. 머신러닝은 이제 크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위쪽은 비교사 학습, 아래쪽은 교사 학습.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만 있어요. only on 인풋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룹핑을 하거나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반면에 교사 학습은 이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쌍으로부터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비교사 학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교사 학습으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와 예측, 레그리션입니다. 그래서 교사 학습은 다른 종류의 작업도 있긴 하지만 교사 학습의 대다수는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저희는 먼저 이 머신러닝의 교사 학습 중에서 레그리션을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레그리션은 우리말로 하면 회귀인데, 자, 이제 입력과 출력 데이터 쌍, 그러니까 X와 Y의 쌍을 이용한 이제 교사 학습을 할 거고요. 입력 데이터 X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이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출력 데이터를 실수로 잘못 쓴 부분이 있네요. 입력 데이터 X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예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입력 데이터를 X라고 표현하고 출력 데이터를 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이제 선형 모델을 쓸 건데, 간단한 선형 모델은 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u, 요거 u는 by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가장 간단한 이런 형태의 레그리션이고요. 좀 더 복잡한 멀티리니어 레그리션 같은 경우는 이 x가 이제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값을 갖는 거죠. x1 하나의 x 샘플은 x1, x2, x3 등등 여러 개의 특성 값을 갖는 x가 있을 때 그걸로부터 y를 예측하는 선형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귀는 보통 이제 데이터 샘플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 샘플을 잘 설명하는 선을 찾는 것이 이제 리니어 레그리션,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샘플은 제가 빵 가격 예측하는 샘플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이제 빵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X 데이터로부터 이 빵 값은 얼마겠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이 샘플은 나중에 내일의 날씨는 어떨까?
그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내일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예측 문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델링한 빵 가격 예측을 보시면은, 빵 가격은 재료값과 이 그 빵을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 그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쉽고 어려운가, 난이도, 이 세 개의 그 원인으로부터 어떤 펑션을 통해서 빵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사례는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소보루빵 600원짜리 소보루빵이 있었어요. 이 소보루빵은 재료값이 150원이었고, 이 소보루빵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작업시간은 30분이고 이것은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600원이다. X는 재료값, 작업시간, 난이도고 Y는 그 빵의 가격인 것이죠. 사례 2 단팥빵의 경우는 이제 Y 700원인데 Y는 700인데, 자, 이것의 X는 재료값 200, 작업시간 40분, 난이도는 보통이다. 사례 3 마늘빵의 경우는 재료값이 300, 작업시간은 50분, 난이도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값과 작업시간, 난이도로부터 빵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자, 크림빵이 있는데 이 빵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크림빵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알려면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야겠죠. 이 요인은 재료값, 작업시간, 난이도라고 했는데, 크림빵은 재료값이 250원이고 작업시간은 35분, 난이도는 보통이었어요. 그러면 이 크림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사례 1, 2, 3 샘플 데이터로부터 빵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선형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자, X와 Y를 선형 모델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아래처럼 매핑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빵의 판매 가격이란 재료값 곱하기 W1 더하기 작업시간 곱하기 W2 더하기 난이도 곱하기 W3 더하기 바이어스다. 자, 이런 선형함수로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부터 판매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하냐면은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하니까요. 제가 만든 이 사례 1, 2, 3과 크림빵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넘파이로 변환을 한 다음에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모델, 선형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요. 학습을 하는 것을 피팅한다라고 합니다. 피팅이 맞추는 거잖아요. 이 모델을 이 데이터로 잘 맞게 맞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모델이 데이터에 이제 피팅이 되면, 학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크림빵, 크림빵의 가격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모델에게 전달을 하고, 모델에게 이 가격이 얼마냐를 이제 예측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모델은 사실 무엇을 학습하냐면은 요 W1, W2, W3와 바이어스 요 4개의 값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4개의 값, 이 4개의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그 최적의 값으로 이 선형 모델을 통해서 실제 판매 가격을 잘 알아낼 수 있게 하는 파라미터 4개를 모델이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딩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요. 넘파이, 판다스, 그리고 리니어 레그레션 라이브러리 3개를 먼저 임포트를 해두고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생성할 때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 쉬움, 보통, 어려움.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인데 이 카테고리는 반드시 수치로 변환을 해야 돼요. 제가 쉬움은 0, 보통은 1, 어려움은 2로 대신 치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데이터는 반드시 배열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을 이제 임포트 해두었던 것을 임포트해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학습은 피팅이라고 했고, 스코어라고 하면은 얼마나 피팅이 잘 됐는지를 이제 값으로 수치로 변환해 주는데, 요것은 이제 결정 개수로 예측을 해줘요. 결정 개수가 1.0이면은 완벽하게 예측이 됐다 이고요. 결정 개수가 0이나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예측이 너무 부정확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콜앱을
여셔서요. 구글에다가 콜앱 로그인을 해두신 다음에 구글에 콜앱을 검색을 하셔서 콜앱으로 들어갑니다. 새 노트를 만들어 주시고 자, 콜앱을 처음 만들면은 가장 처음에 할 일로는 이 파일명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파일명이 항상 언타이틀로 붙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뭐 리니어 레그리션이니까 리니어 레그리션이라고 파일명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사용할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요. numPy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판다스도 데이터를 이제 로딩하는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매플로 라이브러리,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쓰고, 이제 모델을 필요하니까 머신러닝 모델,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은 scikit-learn 패키지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되는데, scikit-learn 패키지에 지금 자동 완성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scikit-learn에 이건 한번 실행을 하고, 아직 여기 인스턴스가 할당이 안 돼서 자동 완성이 안 됐던 거고, 인스턴스가 연결이 되면은 자동 완성이 이제 동작할 겁니다. 자, 처음에는 연결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제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면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scikit-learn 패키지에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하면은 로딩이 되고 있죠. scikit-learn에서 자, 선형 모델을 쓸 거니까요. 리니어 모델. scikit-learn에서 내가 리니어 모델을 쓰겠다 중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리니어 레그리션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4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는 먼저 토이 샘플로 작업을 할 건데요. 아까 봤듯이 요 소보루, 단팥빵, 마늘빵, 요 4개와 크림빵, 이것이 이제 X 입력 데이터고, 오른쪽 값이 Y 데이터입니다. 자, 재료, 요 값들을 그대로 수치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 재료값 150원, 작업시간 30분, 난이도 쉬움인데 쉬움은 0으로 바꾸겠습니다. 치환을 하겠습니다. 단팥빵은 재료값 200원, 작업시간 40분, 난이도는 보통이죠. 자, 다음 사례 3, 마늘빵은 재료값 300원, 작업시간 50분, 난이도는 어려움입니다. 네, 이쪽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보기가 좋게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를 앞쪽에 붙이면은 이제 unordered list로 점으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훨씬 좀 보기가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 재료값, 작업시간, 난이도를 작성을 해줬고요. 문제 이제 크림빵은 얼마가 될지 이제 아직 모르지만, 크림빵은 이제 테스트라고 할게요. 요 셋은 이제 알아내야 될 값이니까요. 이건 재료값이 250원이고 작업시간은 35분, 난이도 보통이니까 보통은 1이죠. 이렇게 입력 데이터 X를 준비를 했고, 이제 Y 출력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자, 출력 데이터 소보루는 600원, 단팥빵은 700원, 마늘빵은 1000원. 네, Y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죠. 자, X와 Y가 쌍으로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 X가 하나, 둘, 3개, Y도 3개, 그죠? X 3쌍, Y 3쌍. 그래서 X와 Y가 쌍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돼야지만 교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X의 데이터의 크기와 Y의 데이터의 크기도, 그러니까 개수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데이터는 반드시 numPy 배열로 바뀌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연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데이터가 대괄호로 감싸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타입이 리스트라고 했죠. 자, 타입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은 리스트라고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배열로 바꿔야 되는데, 배열로 바꾸는 그 API는 numpy.array, 이게 어레이로 배열로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배열로 x와 x테스트 전부 다 배열로 바꾸고요. y도 배열로 바꿉니다. 네, 다시 한번 타입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제 numpy 이제 nd array다, number of dimension array다 라고 이제 타입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머신러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 그리고 타입은 numpy 배열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할 모델은 리니어 레그리션이고요. 이 리니어 레그리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파이썬의 객체를 만드는 문법입니다. 자,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다 numpy, 판다스, 매플러 이런 것들은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여기도 소문자고, 여기는 얘는 대문자죠. 대문자는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가로를 열면은 클래스의 객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객체를 이제부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 객체는 리니어 레그리션이라는 타입의 객체입니다 라고 나타나죠. 이제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데이터에 맞게 피팅,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학습시키는 API는 모델.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pit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인자가 보이잖아요. x, y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로 x, 두 번째 인자로 y를 넣으면 됩니다. 자, x와 y를 이용해서 피팅을 해라, 자, 라고 시킨 건데, 피팅이 지금 타입이 지금 expected 2D array인데 1D array를 받았다라고 나와있죠. 이 600, 700, 800 요게 빵 가격이잖아요. 요 빵 가격을 1D가 아닌 2D로 바꿔서 넣어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이런 형태로 모양을 바꿔달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2D로 바꿔줘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니까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2D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가 X가 Y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 Y를 치질 않고 잘못 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다시 제대로 바꾼 다음에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피팅이 잘 되었죠. Y가 2D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1D이더라도 이제 좀 요 라이브러리가 유연하게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엄격하게 2D로 바꿔줘야 되지만 1D일 경우에도 유연하게 처리를 해줘서 굳이 2D로 여기서는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피팅을 하면은 이게 학습이 된 거고요. 학습. 자,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얼마나 학습이 잘 되었나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스코어에 보시면은 x와 y를 넣으면은 return the coefficient of determinant 알스퀘어, 예측의 알스퀘어 디터미넌트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정계수입니다. 이 결정계수가 1이 되면은 아주 잘 예측이 된 거고, 1보다 작을수록 예측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x와 y를 넣어보면은 결정계수를 출력해 줄 텐데요. 결정계수가 1.0이네요. 1.0이면은 예측이 정답과 완전 똑같다. 완벽한 예측이다. 그 0이 되면은, 결정계수 0은 평균 정도 예측했다. 음수가 되면은 평균보다 예측을 못했다. 평균 이하다. 예측의 정확도가 평균 이하다.
그런 뜻을 갖는데 지금 데이터가 샘플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 개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모델로는 예측이 잘 나오는구나. 이제 학습이 됐고 학습도 결정 개수 1.0이니까 학습 잘 됐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버피팅, 과적 합이긴 하지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이 크림빵이잖아요. 크림빵은 대체 얼마일까? 재료값은 250원, 작업시간 35분, 난이도는 보통인데 이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모델에게 예측을 시킵니다. 모델.predict로 predict. 자, 인자로는 x를 넣으면은 리니어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것은 x테스트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모델은 크림빵의 가격은 949.5원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요? 크림빵의 가격이 950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950원일까요? 950원이라는 것은 단팥빵과 마늘빵 가격이 중간인데 크림빵은 단팥빵보다는 재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단팥빵보다는 비싸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작업시간은 좀 짧잖아요. 재료값은 많이 들었지만 작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고 모델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어떻게 950원을 예측을 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개수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선형 모델은 이제 다 개수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개수는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 이 두 개가 이제 개수 이름입니다. 코에피션트는 이제 개수란 뜻이고 인터셉트는 이제 절편이란 뜻인데 이것을 이 절편을 바이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편의 값은 3개 4,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0.99가 나왔고요. 절편의 값은 297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9, 거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그리고 절편 바이어스 297이 나온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저희 교환을 보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었죠. 자, 판매 가격은 W1 곱하기 재료값 플러스 W2 곱하기 작업시간 플러스 W3 곱하기 난이도 플러스 바이어스인데요. 자, 크림빵의 가격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크림빵은 재료값이 25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값을 여기에다 두게 되면은 이제 4 곱하기 250해서 1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업시간이 35분이었으니까 35 곱하기 W2 근데 W2가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리고 1은 난이도인데 W3 곱하기 난이도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리고 바이어스에다가 297을 놓으면은 판매 가격이 950원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모델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X 테스트가 있고요. 자, 이 X 테스트에다가 그러니까 요 세 개 재료값과 작업시간 난이도가 요 세 개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이 절편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W1 4 곱하기 재료값 250은 아까 100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1000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뒤 좀 보기가 어려운데 2 플러스 0.3이라는 것은 앞에다가 0을 3개 붙이라는 뜻입니다. 1 뒤에 0을 3개 붙이면 1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0. 자, 두 번째 3.4에 2 플러스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2 플러스 0이는 앞에 0을 2개를 붙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에 0을 2개 붙이면은 마이너스 346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346이 뭐냐면은 W2 곱하기 작업시간입니다.
W2는 마이너스 10, 작업시간은 35. 마이너스 10 곱하기 35는 마이너스 3465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값은 마이너스 9.9에 이 마이너스 0일이잖아요.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니까 예, 이거는 소수점을 반대로 이게 10분의 1 낮춰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W3 마이너스 1 곱하기 난이도 1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0.99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나온 거고, 이 세 개의 값을 어떻게 되냐면은 다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 더하기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값을 더해 줍시다. 밑에서 더해 주겠습니다. mp.sum 이 세 개 값을 더하면은 65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어스를 하나 더 더해야 되죠. 바이어스는 297이었어요. 이 바이어스를 더하면 949.5가 나옵니다. 자, 이게 크림빵의 가격이다 라고 이제 모델이 계산을 한 거죠. 이 선형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은 W1, W2, W3와 바이어스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계산을 했고, 자, 이 X테스트의 가격은 뭘까? 라고 프레딕트 해라 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X테스트의 요소 3개를 개수와 곱하고 절편을 전부 다 더해서 예측을 내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샘플, 빵 가격 예측하기 샘플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예, 크림빵의 가격, 우리가 알고 싶었던 문제를 선형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 문제. 실전 문제는 와인 퀄리티 예측하기입니다. 자, 와인 퀄리티 예측하기. 자, 와인 퀄리티 예측하기는 여기 머신러닝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CSV 포맷으로 되어 있어서 판다스로 데이터를 획득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레포지토리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자, 오른쪽에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셋 중에서 와인이 두 개 있는데, 위쪽의 와인은 이거는 와인 원산지 알아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와인 퀄리티, 지금 할 실습 데이터는 와인 퀄리티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와인은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와인 퀄리티 요 실습을 잘 따라 하셔야지만이 요 과제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제는 사실 지금 하는 와인 퀄리티 실습을 거의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좀 다른 점들은 제가 힌트로 남겨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 와인 퀄리티 데이터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와인 퀄리티 데이터셋. 여기 보면 빨간색, 좀 하얀색, 노란색 와인이 있네요. 자,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는데, 레드와 화이트에 관한 데이터가 두 개가 있대요. 저희는 요 레드나 화이트 중에 데이터의 양이 좀 적은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설명을 같이 한번 볼게요. 데이터셋 캐릭터리스틱 멀티베리에이트다. 멀티베리에이트라는 말은 특성이 여러 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넘버 오브 인스턴스 4898, 이거는 이제 4898개의 와인 샘플에서 데이터를 채취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에리어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사업 영역이다. 와인의 퀄리티가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이 와인을 판매하려면은 와인의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캐릭터리스틱은 리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리얼 값이다 라고 저번에 얘기를 드렸죠. 리얼 값이라는 것은 이제 실수 값이다. 소수점이 있다. 여기가 만약에 인트나 인티저면은 그냥 정수다. 그런 것입니다. 넘버 오브 어트리뷰트는 속성의 수인데, 속성의 수라는 것은 데이터의 특성수,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컬럼수, 열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의 와인에서 12가지 성분을 채취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관련 작업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용, 혹은 레그리션, 예측용. 와인의 퀄리티가 여기에는 1점, 2점, 3점, 4점, 9점까지 되어 있는데, 그 9점을 점수를 숫자로 볼 수도 있고요.
1점, 2점, 3점을 등급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퀄리티를 점수로 보는 경우에는 레그리션 문제가 되는 거고요. 1점과 2점과 3점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으로 보게 되면은 분류 문제가 됩니다. 예, 이 두 개를 뭐 어떤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모델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싱 밸류, 누락값이 있냐라는 것인데 NA는 이제 누락값이 없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상단에 데이터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두 개의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하는데 레드 와인은 82K이고 화이트는 258K네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의 샘플이 훨씬 적은 거죠. 저희는 레드 와인을 쓰겠습니다. 이 레드 와인의 URL을 여기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하셔가지고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롬에서는 우클릭 주소 복사를 하면 되고요. 익스플로러에서는 뭐 요 속성을 통해서 URL을 카피해 오시면 됩니다. 자, 레드 와인의 그 URL을 복사를 하고요. 네, 이제 URL을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URL이 잘 복사가 됐네요. 자,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를 읽겠습니다. 판다스의 read CSV. 자, read CSV에는 이제 다양한 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파일 패스예요. 자, 파일 패스를 넣고 데이터를 받아서 읽어지나 확인을 하고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읽어졌다는 거고요. 실행이 되면은 CF를 찍어보는 게 좋아요. 데이터 형태가 어떤지. 데이터 형태가 1599행 1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1열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아까 전에 10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를 확인을 해봅니다. 데이터가 1열이라고? 좀 이상한데요.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이상하죠. 상단에는 이게 컬럼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컬럼 이름이 이렇게 쭉 붙어 있고 값도 좀 이상하게 막 뭉쳐 있어요. 그러면 내 값을 보니까 이게 세미콜론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잖아요. 세미콜론이. 값들도 이렇게 세미콜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이 원래 콤마로 분리돼야 되는데 세미콜론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분리값이 원래 이렇게 콤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곳은 이제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세퍼레이트 세미콜론으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해 주면은 잘 읽을 겁니다. 네, 깔끔하게 읽었죠. 자, 데이터 프레임의 3요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컬럼, 위쪽에 열 이름이 컬럼이고요. 왼쪽에 그 굵은 글자로 써 있는 것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항상 0부터 1씩 증가합니다. 이 컬럼과 인덱스 사이에 있는 실제 값을 value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의 3요소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의 3요소는 컬럼, 인덱스, value로 구성이 된다. 네, 그래서 5건만 보게 헤드를 찍은 거고요. 헤드를 안 찍으면은 이게 굉장히 길게 출력이 돼가지고 작업하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출력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데이터는 잘 읽었고요. 자, 이 데이터의 목표는 뭐냐면은 와인의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해서 퀄리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어떤 컬럼에 있나 찾아야 되는데 여기 깔끔하게 퀄리티는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퀄리티가 써져 있다. 이 퀄리티 값을 예측을 하면 되겠구나. 뭘로부터? 퀄리티가 아닌 어떤 뭐 산이라던가 애시드, 수가, 클로라이드 등등의 어떤 pH, 알코올. 그러니까 요 화학 성분으로부터 이 화학 성분만 보고 이 와인은 한 5점 정도 되는 와인이군. 그래서 이 5점이라는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려는 거죠. 좀 퀄리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요. 퀄리티가 아닌 다른 성분들은 성분 검사에 의해서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퀄리티는 사실이 아니죠. 사람이 주관적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지 제 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퀄리티가 아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퀄리티를 예측을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샘플 리니어 레그리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X와 Y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에서 이제 스스로 개수를 가장 좋은 개수를 찾아서 저장을 해 놓으니까요. 요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요 와인 퀄리티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X, Y로 바꿔야 돼요. 맞죠?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X와 Y로 컨버트를 해야죠. 자, X는 입력, Y는 출력. 이 두 개가 쌍으로 항상 같은 수가 존재를 해야지만 교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뭐냐면은 요 퀄리티 컬럼을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드랍이라는 API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드랍. 빼겠다, 버리겠다라는 거죠. 뭘 버릴 거냐면은 컬럼이 퀄리티인 것만 버리면 됩니다. 예, 컬럼스에다가 내가 버리고 싶은 컬럼명을 써줍니다. 예, 그럼 퀄리티만 빼고 나머지 데이터만 유지를 할 거고요. Y는 df에서 퀄리티가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대괄호 안에 컬럼명을 써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잘 분리가 됐나 모양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예. 잘 된 것 같죠? 지금 원래 컬럼이 12개인데 하나가 빠지면 11개의 컬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는 항상 같아야 돼요. 1599쌍. 이렇게 X와 Y가 쌍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데 배열로 바꿔줍시다. 그래야 항상 배열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배열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요.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해서 이번에는 바로 피팅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그리션 모델을 생성을 해서 XY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피팅을 해라 라고 명령을 준 건데 자, 잘 수행이 됐죠? 그러면은 학습이 된 겁니다. 학습이 얼마나 잘 됐나를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코어를 한번 매겨봐라. X와 Y를 전달을 하면은 결정 개수를 이용해서 얼마나 예측이 정확한지를 측정을 합니다. R스퀘어라는 결정 개수를 이용해서 0.36이 나왔네요. 0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잘 예측한다.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이 Y의 퀄리티라는 것이 평균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0점에 빵점에서 100점 사이가 나올 거잖아요.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시험이라고 하면 그러면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은 50 정도 된다고 찍을 수 있겠죠. 왜냐면 50이 중간값이니까 그렇게 찍으면은 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의 평균이라는 거죠. 결정계수가 0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y 값의 평균 정도가 나온다, 예측으로. 그러니까 평균 정도 예측이 나온다는 것은 뭐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정계수가 0이면은 예측이 아예 안 된다. 결정계수가 0보다 작다면은 완전히 엉망이다. 전혀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36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셋은 테스트셋은 따로 두지 않았고요. 이 결정이 얼마나 잘 나오는 건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플롯을 해주면은 자, y값, 그러니까 원래 정답 y의 퀄리티 점수인데요. 퀄리티가 3점부터 8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었군요. 가로측은 0부터 1600. 그러니까 이것은 샘플 수죠. 샘플이 1599개가 있잖아요.
이 1599개의 와인의 점수, 퀄리티가 3점부터 8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와인은 5점에서 6점이었고요. 5점에서 6점의 와인이 가장 많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나는 프레딕트라면은 모델이 와인의 그 퀄리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모델에게 예측을 해라. 내가 X, 그러니까 화학 성분을 줄 테니 이 성분을 통해서 퀄리티를 예측을 해봐라. 그것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겹쳐서 그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파란색이 정답이고 주황색으로 나온 것이 모델이 예측한 와인의 퀄리티인 거예요. 예측을 보면은 뭐 괜찮게 예측을 한 것 같지 않나요? 그 점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것들은 예측을 잘 못했지만 이런 샘플은 얼마 안 돼요. 샘플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와인은 5점에서 6점, 7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분포 내에서 예측이 많이 나왔고 형태도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 점수의 정확한 평점은 0.36점, 0.36.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36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측도 어느 정도 가깝게 나왔고, 그리고 예측의 경향이 실제 샘플의 정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그래프를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라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레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이블 컬럼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냥 붙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레전드라고 명령을 한번 주면은 이렇게 파란색은 정답이고 주황색은 예측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레전드 박스가 그 가장 보기 좋은 위치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데이터에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잘랐고요. 이렇게 드랍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자르고 numpy 배열로 바꾼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리니어 레그리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평가를 내려보고요. 이 평가를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얼마나 점수가 잘 나왔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레그리션이라는 이제 좋은 가장 대중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의 이제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과제는 아까 전에 그 와인 데이터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 인기 3위의 와인 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와인의 원산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와인의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이 와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예측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13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짝 보죠. 자, 요게 실제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하나하나가 와인 한 샘플인 거죠. 예.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요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와인의 원산지예요. 1이라고 된 것은 1이라는 장소에서 온 거고요. 2라고 된 것은 다른 장소에서 재배된 와인인 거예요. 3은 또 다른 장소에서 재배된 와인이고요. 이건 사실 분류 문제가 막 더 좀 맞긴 한데, 이번에는 예측 문제로 보고 이 와인은 1에서 온 것이냐, 2에서 온 것이냐, 3에서 온 것이냐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와인 원산지 예측하기. 자, 이것을 리니어 레그리션으로 풀면 되고요. 네, 정답을 맞췄다는 이제 근거는 이렇게 그래프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뜨면은 맞은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래프는 제가 마지막에 요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175개 샘플 중에 원산지 이 샘플들은 원산지 0일 것이다. 이 샘플들은 원산지 2일 것이다.
3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요. 이렇게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